오늘 나갈 진도가 좀 빡빡해서 빠르게 쫓아오도록 합시다. 들어갑시다. Students often mistake familiarity with true mastery. 자, 누가 뭐 하는데요? 학생들이 mistake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치? familiarity 어떤 개념을? 친숙함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해요? true mastery, 진정한 숙달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잡아야 될 개념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잡아야 돼요. 친숙함이라는 개념. 보통의 통념은 친숙함을 뭐로 인식을 한다? 진정한 숙달. 하지만 이 글의 주장은 이게 옳다 그랬다, 그러다 그랬다. 착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글러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되셨습니까? Creating dangerous illusion of competence. 뭘 만들어내면서? 위험한 능력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 하는 것일 뿐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마치 뭐처럼 느낀대요? 진정한 지식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they struggle.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뭐 해요? 어려움을 겪어 고군분투할 거예요. Mastery core. 뭐 하라고 했을 때? 가르치 회상한다는 건 뭐야?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core apply it.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적용하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만 온전히 떠올려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떠올린다 못 떠올린다? 떠올리지를 못하더라. 자, 이런 인지적 편향, 이거 되게 모의고사가 사랑하는 단어예요.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인지적인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지적인 편향, 즉 다시 말해서 수동적 학습 방법에 의해 강화되는 그 인지 편향은요, 학습자들이 뭐 하도록 해요? 자신의 이해를 과대평가하도록 한대요. 즉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 거겠지. 그럼 키워드를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자,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능력의 착각이고요. 이 착각은 다시 어떤 착각이에요? 정보 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맥락은 이것은 틀린 개념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가 친숙하기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독자적으로 회상이나 적용이 안 되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좀 생겨나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내가 친숙함이라는 방법을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무슨 학습을 한다? 수동적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인지 아직 자세하게 나온 건 없지만 수동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됐니? 자, 가보도록 할게요. Mistake A with B 라고 해서 동사 나와있고 뒤에 전치사랑 B랑 이렇게 연결돼서 A를 B와 헷갈려하다 이런 수거 표현이 있지. 가운데 있는 전치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니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니? 암기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Remind A of B 이런 것처럼 Rob A of B 이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전치사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체킹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이 컴마까지가 무슨 절? 주절은 이미 끝났어요. 주어동사 문자가 서면식 구조 잘 나와있죠. 그러면 주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뭐가 나올 거야? 종속절이 등장을 원래는 해줘야 되는 파트겠지. 됐습니까? 종속절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ing로 시작했어요. 저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구문 의심할 수가 있겠죠. 문장이 주어동사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개 다 있다가 콤마가 찍히고 갑자기 ing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ing를 사실상 분사구문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까지가 주절이 다 끝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종속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냐? 부사절이라고 하는 녀석을 누구로 축약한 것이에요? 부사구로 축약을 한 구문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면 축약을 할 때 보통 어떤 것을 축약시켜? 어떤 걸 생략시켜? 같은 거. 우리가 없어도 알 수 있는 거나 똑같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알 수 있는 보통 접속사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동일 주어가 성립되어 있을 때 주어를 생략하는 특징이 있겠지. 마지막으로 동사를 어떻게 바꿔준다? ing로 바꿔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가 동일할 때 생략, 세 번째 동사는 ing로 바꾼다. 이때 being은 뭐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지? 그렇지,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러한 위험한 착각, 능력에 대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지금 주체는 누구야? student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와 있는 저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수 있다고요?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사구문 자리에 ing를 쓸래, pp를 쓸래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 주셔야 되죠? 네, 목적어 유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 친구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create는 타동사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라고 이야기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g 잡아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re부터 시작하는 거 체크를 해볼 건데 where의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 부사예요. 부사. 관계 부사라는 얘기는 문장 뒤에 있던 부사를 가지고 잡아 끌고 온 거지. 뒤에 있던 부사를 잡아 끌고 왔어요. 그럼 나머지 문장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이겠죠. 부사는 문장의 주성분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주지 못한다. 따라서 뒤에 무슨 구조다? 완전 구조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로만 완전이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푸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뭘 해주셔야 얘가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파악할 수 있어? 구문 분석을 해주셔야 파악할 수가 있겠죠. where 이하의 구문 분석을 해보시면 recognize부터 information까지가 뭐예요? 주어 역할하는 거. 근데 일반적인 주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주어? 공명사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필치 어떻게? 변수로 취급을 해주신다. 됐습니까? 그리고 feel 무슨 동사예요? 감각동사예요. 몇 형식 동사지? 2형식 감각동사였는데 감각동사 중은 좀 뒤에 나오는 구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치? 감각동사 뒤에는 어떤 모양 나올 수 있었지? 형용사가 나오거나 like 명사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었죠. knowledge라고 하는 녀석은 품사가 무엇이었다? 명사였다. 따라서 앞에 누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like 붙어 있어야 된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where부터 시작해서 knowledge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시면 완전한 구조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뭘 꾸며줘요? 네, 그 착각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원래는 꾸며준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까지 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여기서 왜는, 아니, 대인은 누구야? 여기에서 student,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when 이하의 사실에도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when 다음에 지금 누가 있지? asked라는 PP의 단어가 있죠. 우리 ask 원래 몇 형식 동사로 많이 본다고 그랬어? 5형식 동사로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주어 다음에 ask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목적어, 추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추동사가 누구 5형식이니까 목적격 보어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능동태 문장에서 누구로 바꿨을 수 있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누구를 어디로 보내요? 목적어 주어로 동사는 he asked를 바꿔주시고 추동사는 동사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 확인하실 수 있나요? 되셨어요? 분사구문 바꾼다고 하면 접속사를 생략인데 접속사 내가 그냥 남겨놓고 싶어요.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꼭 죽이지 않아도 돼. 꼭 안 죽여도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어 안 죽였어. 살아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가 동일하면 뭐 하시면 돼요? 죽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being으로 바꿔주시네? being으로 바꾸면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겠지. 그럼 누구만 살아남아요? 에스크드 추동 형태 똑같이 살아나는 거 확인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됐습니까? 가를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주어가 나와 있는데 콤마 찍혀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라고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지? 콤마 찍혀 들어가 있으면 괄호를 똑바로 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괄호를 좀 똑바로 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라는 단어는 지금 단수 복수. S로 끝났지만 그 자체가 원래 어떤 친구예요? 단수로 취급해줘야 될 친구예요. 괄호를 똑바로 치셔야지 리드에다 S를 붙인 수일치 똑바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치는 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는 지금 스트레스라고 나와 있는 거 분사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PP 다음에 by 명사가 나왔다는 건 사실상 앞에 누가 생략? being이 생략됐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이 형태. 그러면 얘가 이것을 강화시킨 거겠죠, 원래는? 이해하셨어요? 문장 다시 안 써드려도 되죠?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바이명사 나와 있으면 수동태에서 원래 주어 역할 했던 애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얘를 강화한 거야. 원래 문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 그걸 바꿔서 수동태 문장을 썼던 걸 분사구문으로 다시 변형을 시켜준 거겠지, 됐지? 자, 그 아래 내용 내려가시면 teaching materials 뭐 하는 거래요? 네, 자료를 가르칠 거래요. 근데 그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든 이 상상 속으로 가르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일단 자료를 가르치는 그 행위는요, actively counters this illusion. 뭐 한대요? 이러한 착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대요. 그러면 저 자료를 가르치는 행위 자체는 친숙한 쪽에 가깝니? 진정한 숙달 쪽에 가깝니? 진정한 숙달 쪽에 가까운 친구겠죠. 상상과 반대되는 결로 넘어가니까요. 자, 뭐 함으로써? 심층 처리라고 하는 거. 즉 머릿속으로 깊게 이해를 하는 행위를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해상. 내가 직접적으로 기억을 떠올려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적 조직화랑 마지막으로는 지식에서의 빈틈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줌으로써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해줄 수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지금처럼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건 능동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한번 들었어. 그럼 최고의 방법은 집에 가서 백지를 펴놓고 뭐 하는 거야? 네가 쓰는 거가 됐든 뭐든 상관없어요. 쓰는 것도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옆에 개고양이를 앉혀놓건 어린 동생을 앉혀놓건 종이 인형을 앉혀놓건 토마스를 앉혀놓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가상의 존재가 있든 상관은 없지만 마치 내가 설명을 하는 것처럼 빈 종이 혹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빈 메테리얼 자료에다가 선생님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듯이 똑같이 구조를 이제 한번 구문 분석을 쭉 해보시면서 포인트를 설명을 써보고 옆에 구조화를 써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필기랑 비교해.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비었는지. 내 지금 지식에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허점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말을 함으로써 내 머릿속에서 뭐 할 수 있어? 심층 처리도 할 거고요. 내 머리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적극적인 해상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파편화된 지식으로 지금 듣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파편화된 지식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게 이 친구가 관련돼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구조적 조직화가 될 수 있겠죠. 비슷한 거, 우리 과학 공부를 할 때도 나는 석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과탄밖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과학과학에서도 물리화학 쪽 말고 화학도 화학 공식을 외워야 될 때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물이랑 지학이 가장 외울 게 많잖아요, 그치? 그럼 생물이랑 지학에서 내가 외운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지? 저는 사실 백지했었어요. 제가 어떤 시험 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소화기계가 이번 시험 기간에 들어갔어. 생물에서 범위에서 소화기계랑 관련된 거였어. 그러면 그러면 운동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고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고 그 작용이 일단 입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입에서부터 일어나서 화학적 소화에는 아밀라제가 나와서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쪼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과 같이 어떤 소화효소가 나와서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가 되면서 어떤 걸 어떻게 쪼개놓고 다 원래는 뭐 해야 되는 애들이야? 암기해야 되는 애들이지. 근데 이것들을 어렴풋하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돼? 그냥 그림 나열을 해나가면 돼. 입에서 뭐 하고 위에서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소장 내려갈 건데 그거 내려갈 때 12지장 내려가실 때 이자에서 어떤 소화액이 나올 건데 이자에서 무슨 소화액이 나와서 어떤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체인을 또 이제 끊어내고 그것들이 결국 대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결국 다시 수분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서 똥으로 배출되더라까지 있지. 이게 소화기가 시험범위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써놨어 그리고 개념서를 비교를 했어. 그랬을 때 못 쓴 개념이 뭐야? 내가 모르는 게.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머리를 움직여서 활동적인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아는 영역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했어? 자꾸 자료를 눈으로만 보시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거 경험 아마 했을 거야. 역사 같은 거 내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역사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나 때는 필수 과목도 아니긴 했어. 문제를 풀다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거야. 시험 문제를 풀어서 보는데 기억이 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게 이런 이제 페이지 교과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반으로 갈라지잖아. 그럼 여기가 한 36페이지야.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여기에 있었던 기억이 나. 맞아. 이거 교과서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무슨 어떤 인물 그림이랑 같이 나와 있었는데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걸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돼? 내용을 알아야 되지. 근데 내용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책을 계속 보기만 한 친구들은 대충 어렵듯하게 그 위에 정보도 알고 아래 정보도 아는데 딱 그 정보만 기억이 안 나는 현상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동적 공부냐, 능동적 공부냐 이거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 introduces more processes. 그것은 뭐 한대요? 강력한 방법들을 도입시켜줍니다. 다시 말해 뭐와 같은? 가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거 혹은 또래 집단 속에서 또래를 뭐 하는 거래 또? 가르치는 거래요. 그치? 학습 집단 안에서 또래를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모시기 기법을 이용하는 거지. 모시기 기법에 대한 설명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스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는 설명을 뭐 하는 거래? 쓰는 거래. 타인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니까 이것도 내가 직접 뭐 하는 거야? 뽑아내는 거지. 내가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뭘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야. 뽑아내는 연습이 뭐라고? 능동적 학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진정한 숙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능동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능동적 학습이라는 단어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능동적 학습이라는 단어로 수업을 많이 배워놓나? 자, 능동적 학습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 뭘 하라는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라고 그랬어? 자료를 가르치는 행위라고 했어. 그래서 핵심 키워드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행위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또래나 가상인물 가르치기. 앞에 무슨 방법 기법이라고 쓸게요. 아니 타인에게 설명이라고. 가르치거나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됐지? 자, 여기 주어는 지금 무슨 주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얘들아? 동명사 주어지. 뒤에 나와 있는 materials에 연결하시면 안 되고 동명사 주어 연결됐으니까 카운터에다 s 붙어있는 단수 수일치까지 우리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y가 연결된 전치사가 좀 명사 덩어리를 크게 끌고 왔어요.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b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 크게 잡고 간다는 거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like가 여기서 품사 뭡니까? 네, like 전치사로 나왔어요. 전치사 지금 명사 덩어리 엄청 크게 끌고 나온 거 보이셔요? 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뭐 하시면 돼요? like가 이끌고 온 명사 덩어리로 그냥 바로 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adapting the teacher mindset 뭐 하는 거?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transform 뭐 해요? 변화시킬 거예요. 표면적 친숙함을 무엇으로? 진정한 숙달로. 잘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뭐 하면서? 지식의 빈틈을 드러내고 채워줘요. 즉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다가 보면 뭘 설명을 해주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지. 그럼 그게 뭐라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그걸 그 지식의 빈틈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인지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되셨어요? 내가 인지를 해야 이제 뭐 할 수 있어? 채울 수가 있는 거겠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그 빈틈을 채울 수 있겠니? 못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뭐 하면서? 경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보장을 해주면서. 즉 다시 말해서 결론. 선생님의 사고를 채택하라 이런 거겠죠. 여기서 선생님의 사고를 채택하라는 말을 잘못 착각하면 너에게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지를 미리 심층사고를 분석해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내 학습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사고를 채택하라는 것은 자료를 가르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지식을 끌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식을 끌어내기.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넣는 훈련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보라는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지식을 노출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울 수가 있더라. 되셨어? 자, 여기가 오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dapting이라고 해서 동사에다 뭘 붙였어? ing 붙였어요. 무슨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예요. 동사 진짜 많이 힘들어하네. 괜찮니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 쓸지, 그치? 단수 처리까지 확인 잘 해주시고요. transform A into B. 이것도 수강 표현 잘 체킹해 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뭐 나왔어요? ing 나왔어요. 그치?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and 뒤에 나와 있는 이 친구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분사구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누가 부사구라고? 분사구문, 그치?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사구라고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거 갑시다. 이번 제일 쉬운 질문이었어. 빨리빨리 갈게요. 자, 기원전 몇 년 전? 3000년경부터 누구? 수메르 관리인들의 수메르 문명 엄청 오래된 고대 문명이에요. 그치? 자, 수메르 관리인들은 뭐 했어요? 표시를 했죠. 어디에? 물품의 목록을 어디에? 점토판에 했대요. 굿즈 단어 보시고 몰라가지고 좋은 것들 위치할 때면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치? 예, 단어 좀 잘 외우시고. 자, 점토판에 했다는데 그럼 수메르인들은 기록을 어디에 했다는 거야? 점토판에 했다는 거야. 고대 문명들, 뭐 예를 들면 고대 중국으로 가면 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뭐 상형문자를 그렸다든지 아니면 뭐 이집트는 뭐였었어? 파피루스. 고마워요, 제이나. 예, 파피루스 썼죠? 알죠? 알지? 그러네요. 종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옛날엔 종이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점토판 썼대요, 수메르인들. 알겠지? 기록용 그 종이 같은 존재야. 알겠지? 자,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원했다면 뭘? 5마리의 물고기 기록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뭐 해야 됐어요? 5마리의 물고기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됐어요? 물고기를 5마리나 그려야 됐어. 자, 그들의 최초의 훌륭한 지적 도약이라는 것은요, 숫자라는 것을 분류하는 데서 왔대요. 무엇과? object. 대상과. 그들이 뭐하고 있네? 세고 있는. 그지? 하나, 둘, 셋, 넷. 그들이 세고 있는 그 대상과 숫자를 분류했대. 무슨 말이냐? 뭐 여기서 문장 끝나니? 아니면 아래 문장 더 있니? 문장 여기서 끝난 거 맞니? 예.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상과 숫자를 분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뭐 해야 됐어? 5마리의 물고기를,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5마리의 물고기를 누구랑 함께 이제 써놨대요? 그렇지. 숫자 기호랑 함께 써놨대요. 5개의 숫자 5를 의미하는 그 기호랑 함께 써놨대요. 누구와 함께? 물고기 모양과 함께. 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완전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5마리를 그리던 시절에서 이제 뭐로 바뀐대요? 물고기 1마리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짝대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가 안 쓰고 5개를 쉽게 쓰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기호가 무엇이었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표시에서 이 표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 이거는 뭐라 그랬다? 이제 지적 도약이다. 지적 도약이라고 했고요. 얘를 뭐랑 뭐에서 분리하는 거야? 숫자와 대상을 뭐 한 것이다? 분리한 것이다. 됐어요? 얘들아, 프롬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around 품사 뭐야? 전치사 2개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잖아. 이상하지, 그치? around 품사 뭐예요?
부사예요. 숫자 표현 앞에 썼을 때 around는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뭐가 돼요? 대략, 약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around랑 about 둘 다 대략, 약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숫자랑 함께 썼을 때. 그래서 부사로 쓰인 거라는 걸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영법적인 거 건들 거 없지. 두 번째 문장 되게 중학교 틱한 문법이에요. 원칙은 누구 맞자꾸? 네, 추동사를 목적으로 갖는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건들 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도 come from, be from이랑 똑같은 수거 표현이라는 거, 뭐 이 정도. 더 건들 게 없네요. 요것만 갑시다. 오브젝트랑 데이 사이에 생략된 단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무슨 달? 똑같네. 왜? 카운트에 목적어가 없고요. 앞에 오브젝트라는 명사가 살아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은 alongside 정치사 표현만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문장 해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법적인 소용 없네요. 자, 만약에 그들이 뭐 하고 싶어 했다면? 다른 어떤 곳에 5개를 모여서 하고 싶었다면 they realized 그들은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They could keep the same number. 그들이 뭐 하면 되는 거? 똑같은 숫자를 유지하면 되는 거.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는 기호를 그냥 계속 써놓으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And trade the object symbol.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대상의 상징만 바꾸시면 된대요. 무엇으로? 소라든지 아니면 기름든지 같은 거 혹은 whatever else 다른 무언가야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이 있는 즉 그들이 기록을 하고 싶어하는 뭐가 됐든지 간에 똑같이 개수가 5개다 그러면 5개의 각각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호만 뿅 하고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지. 되셨어요? 자, 스메르인들은 뭐 했어요? 발전시켰어요. 이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즉 다시 말해서 그 해방된 숫자라는 건 뭐예요? existing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혼자서 오롯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독립적이죠. Whatever is being used to count. 무엇을 세고 있는지와 상관이 없이. 그럼 여기서 무엇은 뭐가 되는 거야? 대상과 상관이 없이. 대상과는 독립적으로 숫자 개념이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물고기 5마리는 물고기 5마리, 송아지 5마리는 송아지 5마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송아지 5마리 그리고 싶으면 이건 또 뭐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되겠지. 되셨어요? 기호만 바뀌면 된다라고 하는 표시는 이런 얘기인 거야. 됐지? 5개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작은 거니까 저걸로 그리는 게 무슨 차이가 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얘들아 5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숫자 개념 확장시켜서 50개라고 얘기를 해보자. 50개를 할 거야. 50개를 그려 넣을 건데 저 개념이 저 숫자랑 대상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이만한 물고기를 몇 개 그리고 있어야 돼? 50개 그리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저 숫자 개념이 생겼을 때는 물고기는 뭐만 그리고 3마리만 그리고 그 뭐 50을 의미하는 부호가 기호가 있었으면 50을 의미하는 기호를 쓰고 그게 없었으면 그냥 이것만 10개를 그려도 되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어때? 훨씬 간편하지. 그리고 그리기도 첫 번째는 그리기가 간편하고 두 번째는 한눈에 알아보기도 어때요? 편하죠. 이건 하나하나 개수를 세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점토판에다가 얘네 그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점토판의 부피도 어떻겠어? 훨씬 작았겠지. 축소가 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 그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잘렸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는 됐고요. 대상과 분리됐다는 얘기는 똑같이 됐으니까 이거를 무슨 개념이라고 했냐면 해방된 숫자 개념이더라. 됐어요. 자,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원체는 무슨 특징이 있더라? 수동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명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치? 준동사 목적으로 취하고 realize 뒤에 생략된 단어 뭐예요? 그렇지. 무슨 날? 명사들도 복사 대신. 뒤에 무슨 구조? 안전 구조. 앞에 뭐 있어요? 동사 있어요.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엔드가 연결한 대상은 누구예요? 프라이즈랑 킵이랑 그렇지. 그래서 푸드에 둘 다 걸려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atever이라고 하는 거 what 플러스 ever이지 얘들아. 이런 거 뭐라고 불러주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는 뒤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가 없어요? 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겠지. 했습니까?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홀에 걸려있는 하나, 둘, 세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whatever를 세 단어로 쪼개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늘을 what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 independent of 이거를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랑 계속 같은 개념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hatever는 똑같이 쓰였어요. count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of 뒤에서 명사절로서 끌고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얘기했냐면 요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비수주 동사원형 맞지? 안 했니? 안 했어요? be used to 동사 원형 이런 뜻이 뭐가 돼? 이거 수동태로 보셔야 돼요. 그럼 BPP지. 그럼 해석 뭐라고 하면 돼? 사용되다라고 하시면 돼요. 추동사 하는데 우리한테 추동사가 익숙하니 to ing가 익숙하니? 추동사가 익숙하잖아. 그치? to 쓰면 무의식적으로 동사 원형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동사 나오면 이 개념을 수동태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누구야? be used to ing 있어요. 요게 이제 좀 낯선 개념이지. 이거 부모 분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체 밑줄 긋고 동사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뜻이 뭐예요? ing 익숙하다. 얘가 익숙하다. 사용이랑 전혀 무관해요. 독특한 수거 표현되죠? 마지막으로 누구 있어요? used to 동사 원형이 있죠. 얘는 뜻이 뭐였어요? 너무 학원했다.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뭐뭐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과거의 상태도 묘사를 해주고 합니다. used to가 과거의 습관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누구로 바꿨을 수 있더라? would로 바꿨을 수 있죠. 과거의 상태였을 때는 바꿨을 수 없습니다. 이거 카스텀도 바꿨을 수 있는 거니 여기서 안 할게요. 됐어? 그래서 사용 세는데 사용되곤 했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됐지? 내려가도 돼? 안 돼? 되셨어요? 내용이 됐니? 안 됐니? 내용 쉬운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잠깐 들어가 됐을 거야. 잠깐만 올라가. 왜 안 올라가 주지? 잠깐 잘 됐는데. 아니야 너 아니야. 됐다. 아닌데 잘 됐는데 왜? 됐다. 그렇지. 자, it is easy. 뭐 하네요? 쉽대요. 뭐 하는 게 쉽대요? Take something for granted. 무슨 표현이야? 당연하게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게 쉬워요? 그 해방된 숙제를 당연하게 여기가 아주 쉽더라. 그치? 자, it is so deeply set. 왜? 그게 너무 깊게 이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현대인의 생각 속에. 지금 우리는 숫자라는 개념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배우고 살아가는 현대인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이 수메르인이 있죠. Earliest civilization 했으니까 초기 문명인들에게 봤을 때는 수메르인은 물고기 한 마리 이거 하나 그리고 있으면 되는데 옆 동네 애들은 뭐하고 있어? 물고기 계속 5마리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얘네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전달력도 얘네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부피도 얘네가 훨씬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요 개념이 하나가 개발된 것 자체가 얘네한테 압도적인 이점을 갖다 줄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it was intellectually 지적으로 매우 새롭고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됐습니까? 현대인에게는 당연하지. 이 해봉된 숫자 개념이 매우 새롭고 초기 문명이라고 합시다. 물고기 100마리 안 그려도 되잖아. 물고기 한 마리만 그리면 되잖아. 초기 문명에게 비해서 새롭고 강력 해방된 숫자 개념 대상과 사물과 숫자를 분리해라. 현대인들까지는 아니고 숫자 개념이 저렇게 각 문명별로 어쨌든 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세는 문명도 있었고 이집트는 숫자 원래 어떻게 셌어? 1, 2, 3 이집트가 아니라 로마라고 해야 되나? 로마식 숫자로 표현했죠. 이거 5, 6 이거 알아 몰라? 7 이거 아시죠? 8 9 아니 나 중간에 잘못 썼는데 V로 쓰는데 내가 V는 X로 썼구나. 미안하다. 그러다가 X로 이제 넘어가죠. 10을 X로 넘어가죠. 얘네의 단점은 뭐야? 이제 100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뭐 단위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감당이 돼야 안 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니까 감당이 안 됐지. 그러다가 이제 숫자 개념에 있어서 센세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뭐가 이제 처음으로 뭘 처음 발견했지? 숫자? 0을 발견하기 사실은 제일 센세이션이라는 개념이었죠. 이제 그거랑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도 예전에 있긴 했어요. 이 간혹가다 이게 숫자 개념 얘기하는 걸 모의고사 왠지 모르겠는데 좋아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위에서 말했던 인지표현이지. 인지표현 진짜 제일 좋아하는 소재 중이야. 탑이야. 저거는 꼭 나와. 안 나올 때가 없어. 그래서 인지표현 얘기는 항상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자주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법 정리. A2 무슨 문법? 가주어 진주어 문법 이렇게 시험 타겟 문법 범위 있을 때는 좀 확인 잘 해주시고 take something for granted 이거 수업표현 헷갈릴까봐 써줬으니까 수업표현 좀 잘 잡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as 여기서 뭐로 쓰였어요? 이유의 접속사로 쓰였다. 이유 접속사. as의 의미가 진짜 많아요. as가 가장 다방면으로서 많은 역할,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친구라서 뭐로 쓰이는지 좀 체킹해보고 넘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시 끌고 있는 문장은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전면부가 그냥 합입되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괄호를 혼자서 잘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괄호를 혼자서 좀 잘 쳐주셔야 돼요. 알겠어? 내려갑시다. 세 번째. 자, emphasize 뭐 하는 거예요? 강조래요. On learning from the English 뭐 하는 거? 내 집단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강조는 takes little account of individual 뭐 한대요? 개인을 고려한대 고려하지 않는데 little 나와있죠? 개인을 고려해요 고려하지 않아요? 개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문장의 핵심은 누구를 똑바로 해석하는 겁니까? 이틀을 똑바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를 똑바로 해석하셨어요. 그치? 자, 그래서 개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자, amazingly 놀랍게도 우리가 뭐 하는데 dislike 싫어하지만 누구를? 내 집단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됐으니까 내 집단이라는 게 결국 어렵게 말해서 지금 멘탈이 좀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 내 집단이 결국은 뭐야? 맞아, 내가 속한 집단이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묶었을 때 가족 다 무조건 좋아하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뭐 엄마 아들들과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 나는 내 집단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저 내 집단이란 말이 좀 개념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가족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 가족의 개념에 꼭 그 직계 가족 말고도 친척들 포함해서 그것도 가족의 개념이잖아. 그치? 우리 친척들까지 포함해서도 가족의 개념인데 친척들도 다 좋아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해주는 거예요. 내 집단에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we still copy them.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뭐 한대요? 모방을 한대요. 따라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가 그 모방 행위라고 하는 것을 study, 연구를 했어요. 뭐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무엇을? 퍼즐 상자를 여는 것을. 그래서 그 집단을 이렇게 묶어놓고 니네 집단끼리 이거 한번 풀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준 거야. 과제를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실험을 진행을 한 거겠죠. 자, 인그룹 그래서 내 집단과 아웃그룹 외 집단이 구별이 되었어요. 최소한의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해서 simple color coding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똑같은 그룹 A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빨간색 손목 B 이런 거 있지. 빨간색 손목 B. 그럼 B 그룹은 뭐 노란색 손목 B. 이래가지고 각 집단을 묶어놓고 그 집단의 색깔을 뭐 한 거야? 구분을 한 거예요. 리스트밴드 손목 이제 밴드를 주는데 같은 집단끼리 똑같은 색깔의 밴드를 착용을 하게 만들어준 거야. 쉽지? 너무 어려운 말로 문장을 시작을 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풀어봅시다. 모방이라는 거 싸우더라. 우리 보통 싫어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행동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해? 안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해? 안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 지문의 주제는 놀랍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조차 뭐 할 수 있더라? 모방을 하더라. 내가 같은 집단으로 묶여있기만 한다면 이게 메인 물자죠. 됐습니까? 더 실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같은 집단은 같은 손목 밴드의 색상을 갖고 있더라. 됐어? 자, 뭐 여기는 뭐 가로를 그렇게 집착을 안 해도 되지만 가로는 자꾸 습관화 시켜야 되니까 주어가 나오고 바르게 동사 안 나왔을 때 자꾸 가로치는 거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여기서의 수거 표현은 리틀이 빠졌죠. take account of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에요. take account of 이 수거 표현이겠지.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수거 표현인데 거기서 누가 추가됐어? 반사가 없는 리틀이 추가가 됐죠. 됐습니까? 리틀, 피 반사 없이 나온 리틀과 피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로써 해석이 된 거야? 부정어로 해석이 된 것이죠. 리틀이 지금 부정어로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틀 부정어예요. 기억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댐은 누구야? 우리가 누굴 모방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 우리 내 집단에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확인할 거 의문사 플러스 투동사 다음에 이거 무슨 용법이니? 품사 뭐로 쓰이지? observe 뒤에 있잖아. observe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끌고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타동사라서 목적어 끌고 나오는 거니까 얘가 명사로 쓰이는 거다. 바꿔 쓸 수 있는 형태도 뭐였어? 준사 주어 should 분사 원형. 그치?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ing 여기 또 다시 나왔어요. 얘도 뭐예요? 분사 원형이에요. 가보시면 되지. 자, 아이들은 단순히 뭐 했어요? 좋아하진 않았대요. 뭘? 자기 내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대요. 그들은 dislike those. 그들은 뭐 했어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내 집단 속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겠지. 어떤 행동을 하는? behave. 이제 행동을 하는데 in an anti-social fashion. 반사회적 방식으로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즉, 반사회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건 뭐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자기 말만 옳다고 계속 뭐 주장을 하는지, 뭐 땡깡을 부린다든지, 말을 하는지 뭐 무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indeed. 실제로 they liked. 그들은 뭐 했어요? 좋아했어요. 누가? These anti-social in-group members less. 덜 좋아했어요. 여기서 핵심 뒤에 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 반사회적 내집단 구성원을 좋아했다라고 하면 긍정이 돼버리잖아. 근데 뒤에 누가 따라 붙었어? less가 따라 붙었지. 그래서 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는 거야? 결국은 pro-social members, 친사회적 구성원을 좋아했어. 어디에? 내 집단에 존재하시다. 됐습니까?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이 부사로 이렇게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 연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라는 부사의 뜻만 있지 않아요. 됐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dislike, 반감, 그들의 싫어함은요 did not affect, 영향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습니다. 어디에? 그들의 경향성에, 뭐 하려는 경향성이야? 모방하려는 것에 내 그룹 내 행동을 더 면밀하게 모방하려는 누구 거보다? 외 집단의 행동보다는. 됐습니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얘를 싫어하더라도 얘의 행동을 모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얘가 나랑 같은 거기 때문에 내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반사회적 행동 관점은 있었더라. 그럼 호감도를 봤을 때랑 모방 정도를 봤을 때랑 내 집단 있으면 내 호감도적인 측면만 봤을 때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친사회적인 사람이 더 좋아해요.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친사회적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모방의 정도는 어디로 갔다? 내 집단 반사회 내 집단 안에 있는 반사회적 친구의 행동을 더 많이 모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힘이 더 셌던 거는 모방과 관련돼서 힘이 센 건 호감도랑 내 집단 유무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셌다? 내 안에 하나의 그룹으로 내가 묶여있냐 안 묶여있냐 이게 훨씬 더 힘이 강력해. 됐지? 어법이 어렵지 않아요. 32부터 넘어가는 질문들 그치?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어 안 됐어?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빨리 정리합시다. 후의 역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주어가 사라져 있고 앞에 뭐가 있네? 이제 명사가 있으니까 주관계라고 할 수 있지. 근데 후는 앞에 누가 나왔을 때 후를 써? 사람이 나왔을 때죠. 그래서 those who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ess than이라는 표현은 비교의 표현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너보다 더 크지 라고 하는 그 일반적 비교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제 less를 쓰면 덜 크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무슨 비교라고 불러줘요? 열등 비교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얼덴으로 바꿔주면 얘랑 얘의 위치가 바뀌셔야겠죠. 모얼덴을 바꾸려면 얘랑 얘의 위치가 바뀌셔야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더 건들 게 없네요. 이거 하나 하고 말해주지 말해줘야지. 자, 이러한 over-imitation 무엇? 과잉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위는요, revealed 뭐 한대요? 드러낸대요. We are not copying. 우리가 모방을 하는 건 딱히 아니라는 사실을. In order to learn how to open the box more efficiently. 그 박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는 방법을 학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얘가 지금 잘 여는 것 같으니까 쟤 되게 잘 여네. 저렇게 하면 열리는 거야? 그럼 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얘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들떨어져 보이는 행동처럼 보여도 어쨌든 얘랑 나랑 만약에 같은 집단이야. 그럼 얘가 퍼즐을 푸는 방식을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야? 따라 할 거라는 거야. 얘가 더 잘 풀고 있는 게 보여. 얘가 못 풀고 있어. 근데 나랑 같은 집단은 누구야? 얘야. 그럼 누구 행동 따라해? 얘 행동 따라해. 얘 거 안 따라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의 결론은 오늘 효율성 추구가 아니다. 목적인 어떤 행동, 모방 행동의 목적은 효율성 추구는 아니었다. 설마 우리 아직 안 넘어갔어? 이거 업버트리만 가서 해야 돼. 여기서의 대세 역할은 뭐야? 그치. 얘는 명사절 접속사. 앞에 뭐 있어요? 타동사.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얘는 떨즈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그냥 투동사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스웨이트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쉬우니까 얘기 다 해줘도 되죠? 두 문장 하고 잠깐 물 떠올게요. 여러분도 만약 물 드셔야 되면 갔다 오십시오. 자, we want to learn.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배우려고 해요. How to do it. 그거서 하는 방법을 뭐 하는 거야, 결국 이거? 퍼즐 풀기예요. 위에 나와 있지? 그거 대동사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것을 어떻게? In the proper way. 적절한 방식이에요. 그 적절함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적절함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지문에서의 적절함은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conform. 순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능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잠깐만. 시장님 저 두 번째 남았는데 저 한번 처리하고 갈게요. 수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해 룰 뭐 하는 거? 규율이라든지 규칙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거. 내 집단 내 전통과 규율을 뭐 하려는 거야? 그냥 수능 따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즉 다시 말해 이거는 적절하게 입증될 거래요. 그 반사회적 구성원은 그래서 어떤 그 반사회적 아무리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좀 싫어하고 그 사람 행동 오만한 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어쨌든 내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내 집단의 규율을 따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 그래서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얘는 뭘 하는 것이다? 내 집단의 규칙과 관습을 학습하는 거죠. 이것을 학습하는 것이 뭐라고 인식된다? 타당한 방식이라고 인식해요. 아니요. 규칙, 관습이요. 뭐예요? 됐어요? 이것을 타당한 방식이라고 인식을 해서 내 집단의 수능을 하는 것이다. 모의고사 질문 볼 때 핵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시면 내용 일치 문제를 풀든 주제를 찾든 할 때 좀 이제 흔들려. 내가 생각한 적절한 방식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통념은 이런 게 아닌데, 그치?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제 이게 충돌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의고사가 됐던 이런 류의 질문을 풀 때 핵심은 얘가 뭐라고 하는지, 네가 뭐라는지 드러나보자. 이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알겠지? 자, 똑같습니다. 원투 뒤에 뭐 쓴다고요? 수동사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얘기하기 싫고요. 이거 아까 대동사 일종이라 해서 위에 있는 거 받아오는 거 얘기 말씀드렸죠, 그치? 그 다음에 한번 ing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공리요. 써놓는 걸 제가 까먹었네요. 분사공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더 건들 게 없어 보여요. 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됐어 안 됐어? 되셨어요? 잠깐만 5만원 사로 죽이고 물 떠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실 사람 지금 갔다 오세요. 민재야, 너 어디로 색 먹어? 뭐 먹을 거야?
유반이었대. 아 서윤. 너도 빼고 그냥 모의고사 보고 집중하십시오. 서연아, 내가 유반이어 빼고 모의고사 단원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반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모의고사 단원 외워야 돼. 지금 해석을 해야 되잖아. 맞지? 모의고사 단원 외워. 지은아, 유반이어 쌤 빼줬잖아. 모의고사는 외워야 돼. 이거는 단어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치? 단어 좀 외워보세요. 마지막 질문 나갑시다. 준비됐니? 네, 질문 나갑시다. 자, sequence theory concept A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살점점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your body has a stable quantity of fat cells. 이 몸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포인데 그 지방세포 어떤 지방세포? 수량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요. 일정한 수량, 개수라는 개념이 여기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정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포의 수예요. By the time you are an adult. 이가 언제 뭐가 됐을 때쯤? 어른이 됐을 때쯤. 됐습니까? 실장님 사탕 던져주고 가셨지? 어쩐지. 자, the more weight you carry. 네가 뭐 할수록 더 많은 체중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체중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야? 살이 찔수록이에요. 되셨죠? 네가 더 많이 살이 쪘을수록 언제? 어린 시절 혹은 축제 시절에 즉 소화 비만이 될수록 the more fat cell you will have 더 많은 수의 그렇지 더 많은 수의 지방세포를 당신이 뭐 할 거야? 가질 거예요. 뭐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됐습니까? 자, these fat cells then become fuller or thinner. 이 지방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더 뚱뚱해지거나 더 얇아질 거예요. 저 원래 지방세포의 크기가 일반했으면 얘가 더 커지거나 더 얇아지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소화비만이었다고 해서 평생 다이어트를 할 수 없어요. 평생 마른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소화비만이었다가 또 성인이 된 다음에 진짜 이악 물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쭉 뺄 수도 있어요. 그치? 살을 쭉 뺄 수는 있는데 얘의 문제는 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수의 변화 없다. 그러면 지방세포가 여기에서 살이 쪘다는 건 지방세포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 지방세포가 이 상태에서 살이 빠졌다는 건 지방세포가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성인이 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지방세포의 수가 변화하지 않아. 결국 내가 가진 지방세포는 똑같은데 걔가 사이즈가 작아진 것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가 뭐 하면서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살이 찌거나 빠짐에 따라서 이렇게 차거나 얇아진대요. 됐지?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이 아직 성장기의 사람일 때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을 때 얘기해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안정적 수량의 지방세포. 안정적 수량의 지방세포라고 말을 어렵게 풀어서 써놨지만 얘를 쉽게 말하면 뭐야? 지방세포의 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유아기 시대 소화비만 어른이 되어서 지방세포 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 변화는 없고 사이즈 변화만이 존재할 뿐이겠죠. 됐어요? 오히려 20번, 21번 이쪽이 더 구문이 어려웠어. 그치? 이렇게 해야 될 게 되게 길게 많을 때 앞에 거 좀 했잖아.
그 중간에 좀 처리하면 이거는 깰 때 되게 좀 약간 가뿐한 느낌으로 깨게 되지 않아? 저만 그런가요? 알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나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늘어지는 느낌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초반 거 처리하고 한 중반 거부터 뭉텅어리로 이게 좀 처리를 해. 그러면 약간 남은 거 해결하면 이게 좀 주워가는 느낌으로 빨리 끝나네? 약간 이런 약간 예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조사공사를 제가 좀 잘 느껴요. 자, 그냥 문법 개념 빨리 정리합시다. 우리 최민재 하품한다. 네, 진짜 화목토 T반, TR반 지금 제일 힘들어요? 진짜 대답 소리가 진짜 제일 없어요, TR반 아시죠? MR반은 반대로 힘들어요. 아니, MR이 없지. M은 그냥 다 합쳐져 있으니까. M반은 반대로 힘든 게 주저하니까 끊임이 없어. 계속 떠드는 거야. 진짜 수업하는 내내 자꾸 아재 개그가 쉴 새 없이 있는 거야. 진짜 아재 개그를 원래 할 것 같은 애가 그냥 하고 끝났으면 되겠는데 진짜 생전 아재 개그를 진짜 개그형 할 것 같은 애도 갑자기 막 낄낄낄 거리면서 갑자기 하질 않나. 저기서 갑자기 PPAP 이러면서 갑자기 PPAP가 둥치 이거 하고 있지를 않아.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애는 재미는 있거든요. 에너지는 나오거든요. 아, 우리 화목토, 우리 화토반, TR반, 시체반이죠? 예, 너무 힘드네요. 니네 반에 희망이 있었어. 유도현 씨가 있었잖아. 유도현 씨가 M반 가면서 지금 미쳐 날뛰고 계시거든요. 예, 아재 개그를 거의 숨 쉬듯이 하세요. 어제도 뭘 했는데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뭘 했는데 뭐였지? 왕이 뭐 저거 뭐 하는 것도 하고 여기 앉은 애가 진짜 약간 아재 개그 개 싫어할 것처럼 생긴 여자이거든요.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약간 한지효 씨예요. 진짜 예쁘게 생겨가지고 진짜 쫙이 있는 이제 손톱 이만큼 길러가지고 맨날 다다다다 이거 하고 있는 친구인데 보통 야 손톱 이만큼 기르고 친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다 아재 개그 별로 안 좋아하지 않냐? 근데 앉아가지고 아재 개그를 앞서서 선도해서 지가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선생님 이건 뭐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러면 이거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옆에 앉은 서연이는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수업을 할 맛이 좀 났어. 아재 개그라도 들으면서 약간 반응이라도 애들이 좀 하니까 좀 할 말이 났는데 자, 니네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무엇이? 이 무거운 공기가. 말을 좀 하세요. 예, 선우가 지금 멱살 잡고 끌고 가고는 있는데 나머지 우리 우석현 씨 갑자기 아재 개그 했더니 조용히 미소를 떠올리는데 아재 개그라도 해 제발. 그지 민재야? 됐다. 무엇을 바라겠느냐. 아 허리뼈도 아파올 것 같아. 다행히 뼈가 모태 튼튼이라서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약간 그거 알아요? 근육통 진짜 개빡세게 오면 진짜 아픈 거. 약간 그게 그 엉덩이 그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가 근육통이 쫙 하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안 아픈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근육통 느낌이 나요. 갑시다. 자 이제 DS에서 대세 역할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요. 왜? 뒷문장이 이제 완전 구조. 앞에 뭐 있어요? 불완전 동사 있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거 목적 아니라 보어예요. 예, 졸면서 했나봐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목적 아니라 보어라고 부분문서 붙여놔 주시고, 예, 붙여놔 주시고, 예, 속주를 좀 해주시고, 예, 보어라고 붙여놓으시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거 확인해 주시고, 요거 확인 잘해야 돼. 선생님 세부 처리 어디다가 하니 얘들아? 내가 세부 처리 어디다 해줘? 접속사에다 해주지. 이거 by the time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뭐예요? 접속사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전개 접속사예요. when 이렇게 한다는 while 한다는 before 한다는 이렇게만 접속사가 아니라 by the time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세부 처리하고 뒤에 주어동사 뭐 찾아놓지? 그래서 얘도 접속사라는 걸 좀 인지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좀 중요할 문장일 것 같아요. 스스럼 나오면 좀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뭐라고 하지? 더비교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할수록 더 궁금해지다. 이거죠. 이거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절의 형태로 쓰면 as 주어동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저 문장에 녹여서 한번 써봅시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s you carried more weight. 더를 빼고 그냥 more를 써주셔야 돼요. more weight in your 블라블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주절 뭐라고 쓰면 돼? You will have more
fat cells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비교급이 달라붙어 있는 그 명사였던 애가 원래는 캐리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고요, 그치? 비교급이 달라붙어 있는 fat-cell이라고 하는 명사가 원래 have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인데 더 비교급의 형태를 써주느라 어디로 튀어나갔어요? 문장의 앞부분 형태로, 머리 부분 형태로 각각 튀어나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의문사가 꾸며주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 걔를 한 단어로 처리를 해줘야 대신 더 비교급 쓸 때는 그 비교급이 수식하고 있는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까지 함께 앞쪽으로 딸려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주세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애지는 접속사, 저 뒤에 나온 애지는 전치사 구분하는 법부터 얘기해야 돼?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되지? 명사만 있냐 주어동사 다 나왔냐 부분 분석하면 찾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설정점이라는 건 일종의 뭐래요? The trigger. 방아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아쇠가 in these cells 어디에? 이 세포들 안에, 지방세포 안에 방아쇠 역할을 해주더라. They will send a message to your brain. 이 머릿속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 뭐라고? saying.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Your fat cells are getting too thin. 네 지방세포가 지금 너무 얇아졌어. And that you must eat more. 즉 다시 말해 지방세포가 지금 너무 얇아졌다라고 뇌에 신호를 보낸다는 건 뭐야? 지금 섭취하세요. 지방세포를 다시 정상 사이즈로 돌리기 위해 드십시오라는 시그널을 보낼 거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지방세포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서 10개 있는 사람이랑 100개가 있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10개가 있는 사람 100개. 10개가 있는 사람은 10개만큼의 자극이 오겠지. 먹어. 그렇지? 100개 있는 사람 먹어가 오겠지. 누가 더 괴롭겠어? 100개짜리가 훨씬 더 괴롭겠지. 유혹에 훨씬 취약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different people's fat cells will have different set points.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지방세포는요, 서로 다른 설정점을 가질 거예요. 지금 몸무게가 다 달랐잖아요. 그치? 소화비 많은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고, 뭐 약간 과체 중인 사람도 있었고, 완전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다 달랐겠죠. 그래서 다 다른 설정점을 가졌고요. And strength of the message. 그 메시지의 힘,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말하는 거야? 위에서 네 뇌에 보내고 있는 지금 섭취하십시오. 지방세포 너무 얇아졌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힘도 is affected.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세포들의 수에 그래서. 따라서 사람인데 뭘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지방세포를 가졌다는 건 다시 말해 설정점이 어떻다?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은 설정점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같은 싸울 거래요. 무엇과? Strong desire. 음식에 대한 강한 열망과 언제?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를 뭐 한다는 거지? 지방세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얇아지는 중이겠지. 됐어? 그래서 소화비만을 경계하는 이유야. 평생 시달릴 확률이 높아요. 자. 최종 변화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지방세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뇌로 메시지 전달.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어떤 메시지야? 지방세포가 얇아짐 먹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지. 자, 따라서 지방세포의 수는요, 지방세포가 많으면 혈당점은 어떻다? 높다. 이 얘기는 다이어트가 힘들다. 힘든 이유는 뭐야? 메시지가, 뇌 전달 메시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어? 결국 얘가 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방세포가 많으면 이렇다. 근데 여기서 또 어른이 됐을 때는 수량이 변화한다던가 변화 안 한다. 그러니까 소화비만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겠지. 됐어?
여기 세 대세 역할 뭐냐? 주어가 없는 직접관계되면서 앞에 명사 살아있어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세이는 수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수식으로 갈게요. 요거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뭐 하는 거야? 말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세이가 무슨 동사야? 타동사.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적어 지금 몇 개 끌고 나왔어? 2개 끌고 나왔지. 그럼 이 대신 둘 다 무슨 역할이야? 명사절 적고 있어. 하셨으니까 명사절 동사로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드는 그냥 문장을 2개 연결했으니까 끊어버리시면 되겠죠. 여기 더 넘버로브 나와 있는 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 친구 있는데 어넘버로브랑 더 넘버로브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달랐지. 근데 이거 계속 헷갈리는 친구는 암기 팁이에요. 어넘버로브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 얼라로브랑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넘버로브를 뭐라고 기억하면 돼? 이게 많으니까 얼라로브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더 넘버로브가 뭐가 돼? 뭐뭐의 수가 될 수 있겠죠. 됐어? 자 이게 많은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복수명사 복수동사. 얘는 뭐뭐의 수니까 복수명사 단수동사. 수일치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됐니? 써줘야 돼 안 써줘도 돼? 안 써줘도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뭐 제가 더 정리할 거 없네요. 얘도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사구문이에요. 그치? 분사구문 접속사 생각 안 하시면 분사구문입니다. 분명히 더 있었나? 어제쯤 끝났지.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 손 씻고 와서 데일리 처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